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어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각종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높은 구름만 지나는 다소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따스한 볕에 의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경주 22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이 20도로 계속해서 일교차는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목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가축 전염병 방역에도 비상입니다.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많이 키워 축산도시로 자리매김한 경주에 두 번째 국가지원 거점 소독시설이 준공됐습니다. 물 샐 틈 없는 가축 방역 현장을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에 축산 관련 차량이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거점 소독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공사장 세륜장처럼 바퀴에 묻은 바이러스 덩어리, 가축 분변을 고압으로 씻어내고 소독부터 합니다. 이후 차단문이 내려진 밀폐 공간에서 소독 약재를 이슬비처럼 분사해 차량 전체를 적십니다.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신발과 다리를 별도로 소독해야만 소독 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역 시설들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축산 관련 차량들의 방역에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마을 진입로에 설치한 임시 약재 살포장이나 국도변에 급히 만든 시설과는 소독 품질 면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물 샐 틈 없는 약재 살포를 자랑한다지만 자칫 방심해 바이러스가 사멸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곳이 질병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어 자체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이 시설에 대해서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고 매일 방역을 하기 때문에 이 시설로 인한 교차 관염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산도시 경주에는 2017년 천북면 7번 국도변에 하루 100대, 최대 150대까지 소독할 수 있는 거점 시설을 마련했고 앞으로 남부 지역인 외동에 한 곳 더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류 독감에서부터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날로 재난화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의 상시적인 차단 방역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지난 23일 독감 백신 접종을 일주일간 보류한다고 발표했던 포항시가 사흘 만에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2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독감 백신 접종을 일시 보류하기로 했지만 접종 후 사망 사례와 독감 백신의 인과성은 매우 낮다는 질병관리청의 공식 발표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포항시 관계자는 예방 접종 시 충분한 진찰과 함께 접종 후 이상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가을 행락철을 맞아 어제부터 2주 동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국립공원 진출입로와 휴게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낮에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주요 교차로와 사고 다발 지점에서는 야간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암행 순찰팀이 주요 행락지를 순찰하는 등 선별적 단속도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서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대 일용직 노동자가 숨진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 환경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쿠팡 측은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서도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보도에 손은민 기자입니다. 쿠팡의 물류 담당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12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작업을 마치고 집에 온 직후 숨진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해서입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야간 근로의 부담을 가중해서 계산하면 장 씨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로 판단 시 야간 근로는 실근무 시간을 30%로 가중합니다. 야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고려하면 70시간이 넘습니다. 일용직 야간 노동자에 대한 특수 건강 검진을 누락하고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무리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좌측 무릎 바깥쪽 통증을 호소하며 본원의 레온에서 일주일간 치료받았어요. 일하다가 다친 거예요. 근데 본인 돈으로 치료했습니다. 시간당 생산량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이뤄지는 근무 환경이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설비 가동률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경쟁을 시키는 것도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실적을 이용해서 마치 기계처럼 이용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쿠팡 측은 고인이 스스로 근무 시간을 선택했고 과로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인은 고인의 근무 시간과 휴일을 본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과로사에 대한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문제이고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쿠팡을 포함한 택배 회사에 대한 긴급 점검을 하고 있다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와 관련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과 탈핵 울산시민 공동행동, 부산에너지 정의행동 등은 어제 경주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공론 결과의 진상규명과 맥스터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참여단이 불공정하게 구성돼 결과가 조작됐다며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가 2016년까지 고준위 핵 폐기물을 경주에서 반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맥스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포항의 현대제철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펄펄 끓는 쇳물에 빠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이 있다며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회사가 제때 대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월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31살 공모 씨가 펄펄 끓는 1500도의 쇳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추락 직후 공 씨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하반신과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2주 넘게 치료를 받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공 씨는 고장난 방열덮개를 수리하기 위해 뜨거운 쇳물이 주입되고 있던 쇳물 분배기의 뚜껑 위에 올라갔다가 밟고 있던 뚜껑이 부서지면서 추락했습니다. 이곳의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쇳물 분배기 뚜껑이 낡아서 너무 위험하다며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고 한 달 전인 올해 초에도 사측의 안전대책을 재차 호소했었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후화된 설비나 지금 당장에 바로 개선돼야 될 안전상의 문제도 회사 측에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의 문제들 때문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미뤄져 오고 있는 게 5년 전 현대제철 인천 공장에서도 40대 노동자가 역시 쇳물 분배기 안으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 측은 5년이 지나 또다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때서야 쇳물 주입 중에는 쇳물 분배기 위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지침을 작업 표준에 포함시켰습니다. 사용주가 안전 불감증이 매우 심각하구나. 이게 회사가 정말 각성해야 되는 거고 현대제철이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좀 필요하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철소 등 금속 재련업종에서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69명. 이 가운데 추락사로 숨진 사람만 9명이나 돼 이에 대한 분명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한 건설업체가 학교의 허락도 없이 학교 부지에 들어가 무단으로 공사 관련 시설물을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포항 우현동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중해건설은 그제 오전 중앙초등학교 부지 내 화단에 아파트 공사를 위한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학교 담장 일부를 훼손했습니다. 학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안전 펜스 설치는 중단됐고 중해건설은 무단으로 뜯었던 학교 담장을 원상 복구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펜스 설치 후 학교의 양해를 구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소년 성착취물을 거래한 텔레그램 엠번방에 경북의 한 여고 교사 한 명이 가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간제인 이 교사는 경찰의 수사 개시 직후 학교를 떠났지만 경북교육청은 2달 가까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역 관련 국정감사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한 사립 여자고등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던 교사 한 명이 N번방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8월 경찰에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습니다. 학교 측은 경찰 통보를 받은 당일 이 교사의 계약을 해지했지만 상급 기관인 교육청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규정상 기간제 교사의 비위는 교육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감에서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에 N번방 관련 교사가 한 명도 없다고 사실과 다른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른데 기간제 교사를 또 임용될 수도 있고요. 거기 가서 다시 담임 교사 할 수도 있어요. 교육부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성비에 대해서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사의 성 비위는 공립, 사립, 기간제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 기관에 모두 보고할 것을 뒤늦게 지시했습니다. 또 N번방 연루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에서 또 다른 추행이나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설치한 각종 자문위원회 개최율이 전국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위원회 수는 모두 2,300여 개로 이 가운데 670여 개는 최근 1년 동안 회의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위원회 운영 경비로 모두 28억 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울릉 사동항 내 2단계 저반시설 공사를 4년 만에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동항 2단계 저반시설 공사에는 지난 2016년부터 885억 원이 투입돼 해군과 해경부두, 여객선 부두와 북방파제 등이 조성됐습니다. 한편 사동항 2단계 공사가 끝났지만 지난달 제9호 태풍 마이 사고로 동방파제 200여 미터가 유실돼 복구 공사가 이뤄지는 3년간은 선박 접안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포항시 남구 오천 삼광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가 완료돼 어제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5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됐으며 아케이트는 총 길이가 96m에 이릅니다. 높은 구름만 지나는 다소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낮 동안에는 따스한 볕에 의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서 따뜻한 서풍이 불어들기도 하는데요.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경주 22도까지 오르겠고요. 포항과 영덕 21도, 울진이 20도로 계속해서 일교차는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부터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릉도와 독도 19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상에서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 동해 남부 해상에서는 1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남하하면서 목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은 8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